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꾸미러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원이 방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학 계획 세울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이거는 잡지에서 뜯었어요. 그 플래기 홀이라고 하는데 그 브뤼셀에 굉장히 큰 한국으로 치면은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음악 홀이 있는데요. 그 홀에서 나온 이제 전시가 아니고 공연 책자, 공연 책자에서 뜯어낸 종이를 오려서 붙여주고 그거랑 맞게끔 한번 여기저기에다가 다른 메모지랑 이제 마테랑 스티커를 넣어서 한번 꾸며줄까 합니다. 보면은 약간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사파가 딱 마침 들어있어서 제가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네. 유럽 살면서 여행 안 가고 뭐 했냐라는 소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이었기도 하고 뭔가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여행을 못하고 있다가 좀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여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용기가 나서 기차를 타고 브뤼셀 근교에 있는 겐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작은 도시라고 하면 겐트 사람들이 화를 낼 것 같은데 근데 브뤼셀에 비하면 작은 도시입니다. 운하가 있는 도시고요. 겐트를 선택한 이유는 별게 없고 벨기에에서 유명한 도시 하면은 브뤼셀이 꼭 꼽히는 것처럼 겐트도 꼭 꼽혀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평생 가봤던 도시 중에 겐트가 제일 The most beautiful city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말에 혹해서 겐트행을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별로면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얘기하려고요. 너가 추천해서 그때 갔는데 별로더라?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벨기에는 방학이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안 그래도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의 방학이 어떤 식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여름 휴가인가? 아무튼 바캉스 기간이 3개월이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쉬고 나머지는 쉼 없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한국은 설, 추석 이렇게 딱 이틀, 2번 이렇게 크게 쉰다고 하면 이란은 3개월을 팍 쉬어버리고 그리고 엄청 계속 일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는 주 6일제라고 합니다. 그것도 금요일에 쉰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 이란의 종교, 이슬람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무튼 그래서 금요일에 쉬고 토일은 일하고 월, 화, 수, 목도 다 일하고 금요일에만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근로자가 노동을 하기에 조금 힘든 환경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벨기에가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 한국은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봄방학도 있기는 한데 사실 초등학교나 봄방학 있지 고등학교는 없지 않나? 거의 없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보충 수업 같은 거 다 방학에 받으니까
말이 방학이지 보통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그러실까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방학이었는데 가짜 방학이라고 막 애들이 그랬는데 근데 네 벨기에는 계절이 바뀌면 쉰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쉬어주는 그런 작은 방학이 있습니다. 큰 방학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흘인가 일주일 영업일로 7일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일주일을 쉽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은 프렁텅 또 모르는데 르라 몰라요.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르라. 근데 맨날 헷갈려서 음, 르 르라레 르프렁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거든요. 프렁텅이 봄인데 봄을 앞두고 하는 방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뭐 한국에서도 계절이 바뀌고 이런 거를 잘 느꼈죠? 한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절 간의 변화가 진짜 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뭔가 한국은 그래도 항상 해가 있잖아요. 항상 해가 있고, 겨울에도 해가 있고, 여름에도 해가 있는데, 뭐, 겨울에는 해가 있어도 죽을 듯이 추운 거고, 여름에는 해가 있어서 죽을 듯이 더운 거고,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여기 벨기에는요, 어, 해가 없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없어요. 겨울에 해가 진짜 없고 그렇게 없다가 갑자기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벨기에 친구가 알려준 그 벨기에 명절인 2월 2일, 네, 2월 2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진짜 급격하게 해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해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럼 한국만큼 해가 많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고 동아시아가 진짜 축복받은 동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한국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라서 한국의 해는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비할 바가 절대 아니고 일주일에 7일이 다 어두웠다가 이제 한 일주일에 이틀 내지 3일은 밝고 나머지 4일은 어둡고 약간 요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4일, 5일은 어둡고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쪽 사람들은 되게 감지덕지한 일이라서 요즘에 이제 수업 나가면 선생님이 옹주엉두이 복구 솔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주 해가 밝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창밖을 보면 한국 분들은 그냥 그래 뭐 그냥 여타 다름없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햇빛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또 다시 가야 되는데 뭔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네 프렁텅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구나. 네, 그래서 프렁텅이 딱 다가오니까 갑자기 해가 많아져가지고요. 네, 조금 진짜 약간 봄 느낌이 납니다. 한국은 이제 기온이 좀 따뜻해지고, 근데 또 꽃샘추위라는 게 또 오니까 사실 봄이 돼도 막 그렇게 겨울하고 심각하게 기온 차가 있진 않잖아요. 아직 초봄까지는. 네. 근데 여기는 해의 유무가 기온차를 만들어줘서 네, 해가 많아지니까 확실히 기온도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요. 좀 사람이 사는 느낌이 나요. 왜 여기 애들이 그렇게 우울증 약이 구하기 쉽고 약국 가면 그냥 널린 게 우울증 약이고 비타민 D고 그런지 여기 오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우울해지기 쉬운 동네라서 특히 날씨가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즘 해가 부쩍 많아져서
그렇다고 한국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니지만 네, 또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같은 수업을 해도 선생님도 확실히 텐션이 올라간 게 보이고 학생들도 조금 네, 텐션이 올라가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봄을 기념하는 네, 봄한테 이제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카니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카니발 방학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코스튬 같은 거 입고 그다음에 무슨 롯데월드 퍼레이드처럼 그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마차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뭐 땅에 있는 기운을 흡수를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더 자세하게 멋진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네, 벨기에에 있는 많은 다른 명절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배운지라 네,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근데 뭔 소리래.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조금 더 다꾸할 시간도 많고 네, 영상을 찍을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저도 좀 여유롭게 다꾸를 하고 싶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딱 요 화면만 딱 제 다이어리만 딱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책상이 엄청 깨끗할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정말 정말 더러운 상태라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정말 더러운 상태라서 네, 이걸 빨리 어떻게 방학 기간 동안 이 책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요렇게 그냥 냅뒀다가는 나중에 여기서 약간 다꾸도 하기 싫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못난 책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책상 정리 너무 안 해버리면 처음에는 뭐 언젠가는 정리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정리를 계속 미루다가 이거를 너무 안 해버리면 나중에는 책상 위에서 뭘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은 숙제도 내줬어요. 방학 기간 동안 에거사 크리스티의 책을 읽고 오고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에 대해서 5문단으로 써오래요. 그래서 숙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하면은 쓸 도시가 정해져 있죠. 네, 바로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 다른 갑자기 또 그냥 저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국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은요. 저는 광주를 꼽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광주랑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광주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다 썼나? 다 썼네? 제가 기아 타이거즈라고 하는 아주 야구를 못하는 멍청한 구단을 좋아하는데 이게 야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발을 한번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팀으로 갈아탈 수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 팀을 선정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팀에 내 남은 평생을 바쳐도 좋을지, 과연 이 팀이 내 남은 평생 동안 승률 5할을 유지해서 나의 정신건강에 이로울지를 생각을 하시고 야구팀을 좋아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냥 2009년에 우승을 한 게 기아라서 우와 대박이다, 우승팀이네, 짱이다 이러고 기아를 좋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잠깐 풀테이프 좀 가지고 올게요. 닦고 필수품이라서. 기왕 이야기를 시작한 거 또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네, 제가 야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고등학생 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인가? 한국 선수들 한국 국가대표팀이 나가가지고 엄청 경기를 잘 했던 그 세계 대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반 선생님이 야구를 비롯해서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선생님이어가지고,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 수업 때 본 거예요. 그 야구 경기를.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구라는 종목에 완전 빠져가지고, 심지어 그 야구 경기는 각 팀의 에이스들만 모여서 국가대표 경기라는 것을 제가 깜빡하고, 네, 그거를 정말 깜빡하고, 그걸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야구라는 스포츠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가 마침 또 2009년이었어요. 그래서 네, 기아가 한창 잘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살짝 운빨이 따라서 잘했던 거지, 그때 당시 기아가 강팀이냐 하고 하면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포텐이 갑자기 터진 선수들이 몇몇 선수가 있었던 거지. 뭔가 아무튼 전통적인 강호의 팀은 아닌데, 해태 때는 강호였지만 기아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뉴스 끝나고 나면, 9시 뉴스 같은 거 끝나고 나면 항상 스포츠 뉴스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스포츠 뉴스에 기아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약간 제가 좋아할 야구팀을 이제 찾던 와중에 아빠랑 같이 뉴스를 보다가 기아 이야기가 나오길래 아빠는 어느 아빠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팀이 어느 팀 좋아하세요? 라고 아빠한테 여쭤봤는데 아빠가 기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야구의 이응도 모를 때라서, 야구공이 둥글다는 것도 잘 모를 때라서, 아빠의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의 연고지인 팀은 한화인데 왜 기아를 얘기했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기아를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 나도 기아를 좋아해야겠다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기아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야구를 젊었을 적에 진짜 좋아했던 사람은 저희 엄마였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외가가 전부 다 오비베어스 팬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가 야구를 진짜 좋아했었고, 엄마가 또 야구를 잘 알고, 네, 그리고 뭔가 저희 집은 이렇게 서울 출신, 그러니까 외가가 서울에서 쭉 이렇게 연고지가 서울이어가지고, 네, 쭉 그러다 보니까 두산을 좋아했으면은 저는 명분도 있고 전통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강팀이야. 네, 그 이후로 2009년 이후로는 두산이 되게 잘하는 팀이었어요. 뭐 삼성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뻔했는데, 잘못된 루트를 타고 잘못된 팀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나서부터 기아가 아주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네,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계속 보다가 2017년에 우승했죠. 네, 그러고 나서 또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팀이 진짜 잘하는 팀인 거랑 운빨이 좋은 팀인 거랑 그 다음에 그 우승을 하려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반전까지 끌어다가 쓰는 그런 잘못된 팀인 경우하고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기아는 약간 후자예요. 2017년 우승도 어떻게 보면 참 팬으로서는 고마운 우승이었긴 하지만 그때 우승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약간 맥을 못 추는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기아를 좋아합니다. 기아를 좋아해서 기아를 보기 위해서 광주를 여러 번을 갔어요. 네. 근데 광주가 또 음식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닷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그 내륙 지방 음식이 저랑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광주 음식을 처음에 먹고 진짜 완전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다 맛있고, 그리고 막 그 야구 팬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맛있는 맛집 같은 거 공유하는 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주 맛집 리스트에 막 그 그런 거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광주가 또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인 그런 동네여가지고 가면은 그 서울은 막 예를 압구정 로데오 거리 뭐 이런 거, 뭐 문화의 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광주는 음식 거리가 있어요. 광주 사시는 분들이 훨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오리 요리의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뭐지? 저기 그 뭐냐? 비빔밥 아니 네 보리 비빔밥 거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는데 근데 가면은 그런 아주 맛있는 집들이 몰려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성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걔 중에 그래도 팬들이 뭔가 아 여기는 꼭 가야 된다 혹은 여긴 진짜 미쳤다라고 이렇게 꼽는 몇 가지 그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네 광주를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이 써오라고 숙제를 내준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걸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인지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반에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지도 면에서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골라서 발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광주를 꼽기에는 그리고 제가 이 유구한 저의 네, 야구 사랑과 증오, 사랑과 전쟁의 역사를 읊을 정도로 제가 영어를 잘하지도 않거니와 네, 그래서 그냥 서울을 택했습니다. 광주 다음으로는 서울이 좋아요. 네. 아무튼 제 마음속의 고향은 진짜 언제나 광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은 광주 여행 또 갈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광주에 뭐 볼 거 있냐고. 광주에 볼 거 아무것도 없고 노잼의 도시인데 광주 왜 가냐고. 근데 광주는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유잼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가면은 그냥 한 2, 3kg 찌는 거는 예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박 2일로 가도 2, 3kg가 쪄서 오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광주 도시 전체에 흐르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한 90년대와 80년대를 잘 간직하고 있는 그 레트로한 힙한 느낌이 좋아요. 네. 그게 조금 있어요. 광주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외부인의 시선에서 광주를 가면 광주 버스도 그렇고 광주 구시가지에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극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옛날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네,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역사는 말해 무엇해요. 네, 그래서 제가 광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겐트 여행 간다는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 제 마음의 고향 광주 얘기가 됐네요. 이제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진짜 영양가가 없다. 근데, 그 혹시 광주 여행을 가실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광주에 가서 꼭꼭 드셔봐야 된다라고 꼭 꼽을 수 있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민속촌이라고 하는 광주랑 그쪽 전라남도 근처, 네, 그쪽에서만 있는 그 갈비 체인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가서 갈비는 그냥 평범한데 그 갈비 굽는 판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갈비를 다 드시고 나서 그 이제 나중에 냉면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그 민속촌에서는 냉면 먹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불사리를 드셔야 됩니다. 불사리를 제발 제발 드셔주세요. 네, 그래서 진짜 맛있거든요. 저 불사리 먹으러 가요, 광주에. 광주에밖에 없어요. 민속촌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사리가 진짜 맛있고, 그리고 오리탕 진짜 맛있어요. 미나리인가 쑥갓인가 아무튼 그거 많이 달라 그래서 많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그 광주 모노레일, 무등산 모노레일이라고, 그 혹시 스릴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무서운 놀이기구 같은 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무등산 네, 그거 한번 타고, 그거 한번 타면 약간 이렇게 정신이 가출하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이 놀이기구가 어떻게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타면. 그래서 네, 그걸 타고 내려오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리밥의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보리밥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리밥의 거리 초입쯤에 아주 허름한 보리밥집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보리밥 진짜 맛있고요. 가끔 가다가 김치 같은 거 담근 거, 열무김치 같은 거 담근 거를 이제 주시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광주는 이제 새로 생긴 이렇게 힙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런 음식점들도 다 맛있는데, 근데 뭔가 되게 오래되고, 네, 그렇게 뭔가 지역 주민들도 자주 가는 약간 그런 집들도 진짜 맛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곳은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광주 여행 가고 싶다. 불사리 먹고 싶네요. 네. 아, 어떻게 조금 빨리 끝나가지고요. 또 한 장을 한번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겐트 간다는 얘기하다가 광주 얘기로 끝나버렸는데, 겐트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은 없고요. 거기 별로 맛있는 게 없어요. 아니, 여기 벨기에가 여러분 사실 별로 맛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뭘 맛있게 먹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여기 보면 트래블 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서 겐트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네, 그런 다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겐트에서는 사실 먹는 거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고요. 네, 그냥 가서 먹는 돈을 아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돌아다니고, 혹시 거기도 뭔가 종이를 팔면, 예쁜 종이를 팔면, 네, 예쁜 종이를 사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영어 숙제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어 수업도 선생님이 지금 어제 오늘 미친 듯이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조디악을 배웠어요. 별자리를 다 배우더니 갑자기 뭔가 성격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성격 같은 걸 다 배우고, 그게 이제 학생들의 머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선생님이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뭔가 그거를 공부를 해서 와라 라고, 그러니까 외워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단어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 넣어야지 그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제 생각에는 진도를 빨리 빼서 얘네 머릿속에 이거를 빨리 다 넣어놓고 방학을 보내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맞이해서 뭔가 마테만 조금 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섭섭하달까? 서운하달까?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스티커를 아주 간단하게 미니 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장수가 4장으로 매우 넉넉하기 때문에 그냥 팍팍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티커에 프레임을 넣어서 프레임 미니 스티커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스티커 같은 거에 뭔가 그런 프레임을 넣는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저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마테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 활용을 해서 보통 그런 거를 꾸밀 텐데 근데 그거를 약간 스티커 하나에다가 다 한 대 우겨 넣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써봐야 알겠지만 약간 제가 만들었던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2021년) 스티커가 아직도 못 쓴 게 있네요. 이거는 써야 되는 스티커니까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삐져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붙여줄게요. 이거 어차피 써야 되니까 예쁘긴 한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약간 배경에 쓱 약간 보이는 그렇게 한번 넣어주고 그 밑에다가 또 마테를 깔아주겠습니다. 마테를 깔 때요, 여러분 뭔가 약간 너무 뭔가 한 페이지 사이에 마테를 여러 번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마테를 여러 번 쓰시면 그 페이지에 느낌이 더 산다고 해야 될까요? 균형이 맞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잘 쓰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위와 아래에다가 같은 마테를 붙여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위와 아래에 같은 마테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테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바르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요만큼 그러니까 공간을 좀 넣어서 그리고 마테를 만약에 깔더라도 위에다가 뭔가 메모지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런 요소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테를 이렇게 한번 아예 이렇게 딱 발라버리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테와 마테 사이 그리고 마테의 옆에 다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꾸며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약간 다꾸가 일관성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정돈된, 그리고 조금 더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테 같은 경우 다 아시죠? 네, 다 아시겠지만 마테 이렇게 만약에 밑에다 깔은 느낌을 줄 때 이걸 다 밑에를 미련하게 다 깔지 마시고, 네, 아스팔트 공사를 다 하면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마테를 이렇게 다 깔면 여러분들의 돈이 낭비가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딱 요만큼만 깔아서 딱 메모지가 딱 겹쳐져서 뭔가 마테를 다 깐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깔지 않은, 네, 그런 부실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실 공사는 때에 따라서 필요한 법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실 공사라면, 네, 부실 공사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부실해 보이지 않아야죠. 네, 겉보기에는 한 입주민들한테, 네, 요 떡매와 이 떡매와 요 스티커와 이 떡매가 별로 불만이 없도록, 네, 입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네, 부실 공사를, 네, 잘,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게 보이게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그런, 네, 다이어리다 보니까, 페이지다 보니까 뭔가 주간 이런 거 메모지는 사실상 별로 쓸모가 없고, 그쵸? 여행을 뭐 한 주 내내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상 쓸모가 없고, 조금 더 뭔가 계획 짜기에 조금 적합한, 혹은 뭔가 글씨를 쓰고 약간 조금 가고 싶은 장소 같은 거를, 투두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모지 위주로 한번 찾아서 꾸며줘 볼게요. 그게 아니면 막 하루 계획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는 메모지라던가 그런 메모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메모지 하나도 약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메모지 하나도 이렇게 아껴가지고 잘라서 쓰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적지적소에다가 이 메모지를 마치 2개 있냐, 네, 그렇게 끼워서 넣어서 써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꾸미면서 더 한번 모양을 잡아줄게요. 제가 원래 은박 마스킹 테이프 되게 잘 못 쓰고 안 좋아하는데요. 이 마스킹 테이프, 이거 MT거든요. MT 데코인가? 그런데 네, 이 마스킹 테이프는 저희 동네에 있는 브뤼셀에 있는 문방구 갔다가 실물 보고서, 네, 사랑에 완전 퐁당 빠져버려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를 잘 해서 보면 이 은박이 별로 은박 안 같고 그냥 회색 같습니다. 네.
색감이 예뻐요. 그쵸? 아닌가요? 저는 예쁜데. 발랄한 느낌의 그런 주황과 초록과 노랑인데 근데 막 그렇게 붙이고 나면 그렇게 막 형광인 것도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테입니다.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두 메모지는 밑에다가 깔아줘야 되니까 이거는 한번 고정을 하고서 움직이지 않도록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고 메모지를 잘 얹어주면은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마치 이 메모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마냥 혹은 엄청 긴 메모지인 것 마냥 그치만 조금 이게 위치가 다르긴 하거든요. 네,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쪽 페이지가 너무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나긴 하네요. 뭔가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라 조금 메모지를 큼직큼직한 것들을 쓰고 스티커를 이렇게 크다란 걸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여유분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한데 이게 뭔가 타개할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딱히 없거든요. 네, 딱히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한 닫고 수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네,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닦구를 하면서 망하기가 쉽죠, 여러분. 닦구를 하고서 아, 내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아, 나 좀 천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닦구 페이지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것 같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그냥 나와 타협하는 그런 그냥 페이지들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닦구를 진짜 미친 듯이 잘 꾸미려고 닦구를 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뭔가
내 이야기를 남기려고 다이어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네, 조금 약간 그런 뭔가 내가 못 꾸며서 어떻고 약간 나는 쓰레기 손이고 그런 것에 대한 네, 미련이 조금 덜어지긴 합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약간 망한 것 같아 보일 때도 굉장히 서슴없이 네, 이 페이지를 뜯어낼 수 있죠. 이 정도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인데 네, 너무 많이 뜯겼다. 네, 이 정도면은 다 뜯어냈습니다. 네, 근간부터 다시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다꾸에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다꾸가 예뻐요.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꽉 들어차면은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어찌됐건 이 트래블 노트를 쓰려고 꾸민 페이지였다 보니까 네, 이 트래블 노트를 쓰긴 할 건데요. 조금 뭔가 빈 공간이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할 거잖아요. 이 트래블 노트라는 이 메모지를 이렇게 만약에 사선 배치를 할 거면은 위에 있는 마테도 뜯어서 마테는 뜯을 수 있으니까 이 마테도 뜯어서 똑같이 이 메모지랑 함께 사선 배치를 해주면 좋아요. 이 마테가 결국에 하는 역할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메모지가 이만큼 기울게끔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마테도 이 메모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가 예를 들면 메모지 너가 뭐 한 30도 각도로 기울었구나. 그러면은 나도 30도 각도로 기울어서 메모지 너를 지지해 줄게. 약간 이런 지지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 지지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메모지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좀만 바꿔줬는데도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다가 만약에 스티커를 넣어준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너무 꺼멓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옆에 페이지에 비해서 조금 너무 꺼멓지 않나. 그러면 좀 덜 검은 애가 들어가주면 좋은데 얘가 덜 검은가? 그리고 이런 애는 이렇게 얘 뜯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테두리도 뜯어서 쓰는 거예요. 테두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애도 각도가 안 맞잖아요. 이 메모지랑. 그래서 이 메모지랑 각도를 맞춰줄게요. 시간에 개가 짖네. 지금 새벽이거든요. 새벽 아마 1시쯤 된 것 같은데 개가 짖어가지고 이 동네 개들은 막 그렇게 막 분노가 가득 찬 멍멍이는 잘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짖을 때가 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막 짖어요. 아마 여기 멍멍이들이 저보다 프랑스어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더 알아듣는 게 많을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완성입니다. 어때요? 어때요? 죄송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꽉꽉꽉꽉 들어찼던 그런 페이지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뭔가 조금 더 정돈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저만 그런 느낌이 났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여행 계획을 세울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트래블 노트가 있어서 이제 여기다가 날짜랑 도시랑 나라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닐 뭔가 뭐 투어 스팟 목록 이렇게 그런 걸 쭉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준비물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날 계획. 네, 첫날 딱 이제 기차 타고 가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 기차 타고 몇 시에 가서 또 언제 호텔 체크인하고 네, 이제 그런 계획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거기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예쁜 종이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와플 먹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쓸 거고 여기다가는 또 나머지 뭔가 더 쓸만한 게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한번 꾸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이어리를 꾸며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